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팬리더십 연구소 홍승모 칼럼니스트와 함께 진행하는 뉴스 브리핑. 네, 오늘 19일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또 제보를 바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보의 요점은 중구청이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그 난방비, 이게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난방비, 네. 난방비가 사라졌으니까 난방비로 사야 될 기름도 사라진 거고요. 일부 이게 좀 보도가 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이후에 새로운 사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으면 정말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날 정도의 사안들이거든요. 같이 짚어보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갖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가 좀 허술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제보 내용을 묶어서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환경미화원 난방비 얘기입니다. 요거를 기사를 먼저 한번 좀 보고 할까요? 이 기사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낮다고 그랬죠. JTBC에서 물품이 사라지고 이런 제목으로 보도가 된 게 있는데, 저때 네. 물품이 기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기름이 네. 환경미화원들의 그 난방용으로 공급되는 거고요. 네. 지금 중국도 그렇지만 보통 환경미화원들은 그 휴게실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네, 그렇죠. 네, 어떤 형태로 그게? 이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냉난방을 하게 돼 있는데, 네네.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예. 이렇게 전기 판넬, 온돌 네. 판넬로 하는 데도 있고, 예. 중구처럼 이제 기름 보일러, 기름 보일러. 넣는 데가 있죠. 그게 환경미화원들이 근무 시간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게 네. 새벽에들 나오시니까. 새벽 4시에 새벽 4시. 예. 나와서 중간중간 이제 그 쉬게 되는데, 네. 그 쉬는 휴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새벽 4시에 그 낮에 청소하실 땐 또 안 계신 거구만. 네. 그러니까 저기에서 무슨 그 샤워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단순 휴식. 그런 형태죠. 그거를 원래 샤워 시설도 해야 되는데 네네.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 그냥 쉬는 공간만 이제 만들어 준 것이죠. 그 쉬는 공간에 사용될 난방용 기름을 이제 각 동이, 이제 중구의 경우는 각 동에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나 봐요. 네. 그렇죠? 각 동이 지금 보도 내용은 그겁니다. S동에서 기름을 샀는데 260만 원어치를 샀는데 86통이, 그러니까 34통을 사용하고 86통이 남아야 되는 건데 지금 14통뿐이 안 남았다. 이게 어디로 갔냐? 이게 그때 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의 제보 내용과 연계해서 계속적인 제보를 주신 분하고 같이 취재를 해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주유소에서 갖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주유소가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를 반납을 했냐면 절반을 반납을 했어요. 원래 예산이 2,400리터인데 1,200리터가 남았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1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세웠던 난방비 예산을 풍족하게 세운 거네요. 그러니까 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1,200리터. 이게 양이 적은 건 아닌데, 보통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옥, 그러니까 지금 한옥 가옥, 구가옥이죠. 방이 3개 정도인 데서 한옥 가옥에서 한 달 내 뗄 수 있는 그 보일러 기름이 한 200리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집에서는 우리가 온수를 쓰니까, 여기서는 온수 안 쓰니까 200리터도 못 쓴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1,200리터가 남았다면 엄청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반이 남은 거죠. 반이 남았는데 예. 이게 이제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네네. 주유소에다가 주문을 하고 또 그거를 받은 거를 확인해서 적었다면은 연간 사용량이 정확히 파악이 됐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나마 여기는 문제가 돼서 조사를 해보니 이랬다는 거고요. 네. 그 전까지는 그럼 어땠을까요?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죠. 1,200리터가 남았다는데 그전에는 조사를 안 했으니까 이게 어디로 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난방용 기름이라는 게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한 대로 동사무소에서는 유일하게 환경미화원들 그 휴게소에만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딴 데 썼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많이 없어진 거네요. 이걸 확인해 보니까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부족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나마 남아 있는 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한옥 가옥에서 200리터를 한 달에 쓰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1,200리터를 썼겠느냐 과연, 이런 또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그 4시부터 그 9시까지 쓰는 양이고 그게 겨울만 또 많이 쓴다고 그러고요. 온수도 아니고 순전히 난방인데 과연 1200리터 썼겠느냐 이런 또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환경미화원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로 이게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중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게 기름 관리가 이제 이 사례를 보니까 환경미화원한테 지급되는 난방비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라는 이제 확신을 저희가 갖고 그러면 중국 본청에서는 기름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 공급해주는 난방 기름은 없을까 해서 접근을 해봤더니 있었습니다. 또 네. 동사무소 말고 또 있었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문서가 있어요. 월별 연간 공급되는 난방과 관련된 그 공문이 있었습니다. 네, 요건데요. 저거는 본청에서 기름을 난방용 기름을 사서 미화원들한테 공급하겠다는 그런 문서입니다. 저걸 보니까 연간 적으면 300만 원이 넘고요. 많을 땐 600만 원까지 됐습니다. 이게 등유라는 게 가격 등폭차가 있으니까 이게 예산이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아까처럼 풍족한 양으로 공급을 했는데 또 본청에서도 공급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또 희한한 걸 찾은 겁니다. 뭐냐면 저게 연간 한 4,500 정도 되는 거를 5만 원짜리 전표로 바꿨습니다. 자, 전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게 주요 요청권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 금액만큼의 것을 끌어가지고 저 전표를 동사무소로 준 게 아니라 기동반장이라는 분한테 줬습니다. 기동반장은 그 환경미화원분들의 대표성이라고까지 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보직이 기동반장이고요. 그분 중에 한 분이고 대표성을 가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하여튼 80명 넘는 미화원들의 대표라고 인정을 한다고 하면 그분한테 준 겁니다. 이게 홍 대표님 가능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이렇게 난방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동 예산을 더 추가해서 추경으로 해서 더 추가하든지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이렇게 쭉 하는데 그거를 개인한테 그 전표를 다 넘겼다는 것은 이렇게 관리를 포기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 너무 믿었나요? 그게 좀 희한해요. 저걸 어떻게 관리 포기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알아서 써라. 너 이거는 너의 주머니에 넣고 필요할 때 네가 쓰든지 누가 쓰든지 확인 안 하겠다. 거의 뭐 기업에서 말하면 기밀비 비슷하게 증빙 없이도 쓸 수 있는 거. 이런 게 그 공공의 부문에서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렇게 발급된 전표가 그럼 동사무소로 과연 갔겠느냐? 동에서 필요한 거 쓰라고 준 거니까. 물론 본청에도 보니까 휴게실이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휴게실 내 기름 난방비로 1년에 400, 600 책장은 아닐 거고 분명히 구에서도 밝힌 거는 동사무소에 계신 미화원들의 난방비로 발행한 돈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기로 갔으면 괜찮은데 저희가 지금 녹음을 공개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분명히 현장 녹취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화원들이 작년에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대요. 동사무소 해줬잖아요. 동사무소에 받은 적이 최근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S동 같은 경우 2장을 받았답니다. 지금은 이제 말하기 기름을 안 쓰는 시기니까 한 장 쓰고 한 장 갖고 있고요. 그전엔 이런 일이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럼 저게 어디 간 거예요? 아까 우리 홍 대표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개인한테 갔을 것이고 근데 이 시기에 왜 또 나눠줬죠? 지금 기름 쓰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1년용으로 400에서 600 예산 책정해서 필요하면 와서 이번에는 담당 공무원이 줬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뭐 비가 많이 와서 미화원들의 옷이 젖어서 말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줄 수는 있겠죠. 있는데 그동안은 없었던 거예요. 저거는. 그럼 저게 어디 갔냐고요. 만약에 400만원씩 5년에도 그러면 벌써 2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이렇게 뽑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참 답답한 얘기인데요. 제가 그 전표를 한번 대표님 같이 한번 보시죠. 전표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주요 요청권 이랬잖아요. 근데 유종 표기가 벼 있거나 명확치 않더라고요. 이게 보일러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등유 아닌가요?
등유를 지정했어야죠. 등유 지정했어요. 예, 그렇죠. 저걸 안 하면은 네. 개인이 갖고 가서 휘발유를 넣어도 문제가 없겠네요. 그런 용도로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살만해요 지금. 네. 그죠? 이게 중구가 이 지금 그 환경 미화원들한테 지급돼야 될 난방비 놓고 지금 자꾸 잡음이 끄는 이유를 단 몇 가지 서류만 보고도 저희가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스스로 자초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님 저거 한번 다시 서로 봐주실래요? 그 수불부라고 만든 것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동사무소에 이게 지급된 거 안 지급된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취재를 하니까, 예, 기동대장한테 좋다고 그랬잖아요, 전표를. 그럼 기동대장이 각 동에 줬으면 각 동에 배포한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불대장. 나중에 만들어 온 건데요. 저 한번 봐보세요. 저게 수불대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너무 허술하죠. 네. 예. 수령자 사인도 없고 글자체도 급조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죠. 보통 이제 그때 이렇게 사용할 때마다 네네. 어떤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추후에라도 그거를 끼워넣지 못하도록 네. 해야 되고, 예. 뭐 어떤 그 전표의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 수령자의 사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뭔가 맞출 수 있는 그 당시에 확인할 수 있는 네. 신뢰성을 갖고 있는 그런 문서를 만들어야죠. 예, 예. 예. 이게 금액이 아니 환경 미화원들을 위해서 썼다라면은 저희가 이렇게까지 막 물고 늘어지지는 않는데, 그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난방비 책정해 있다고 해서 잘했다고 그랬더니 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름은 사라지고 예산은 다 썩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좀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각 동의 그 각 구의 중구의 경우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사업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예. 또 뭐 공공근로, 거기 중구는 또 노인 인구가 예. 많은 군데, 그런 분들이 공공근로에 예. 나가고 싶어도 예. 순서가 돌아오지 않아서 예산이 없어서 이제 뭐 중간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그런 예산들이 이렇게 써야 될 예산들이 그 누수가 되고 있었다. 예.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 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한 난방비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잘 관리해서 필요한 그 금액만 책정이 되고, 네. 나머진 회수가 되게 되고, 예. 또 추가로 또 구에서도 예산이 잡혀가지고 네. 그 엉뚱한 데로 가고, 네. 이런 것들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있어서는 안 돼야 될 안 문제죠. 되죠. 예, 예산이 새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해명을 못한다면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해할 만큼의 조사나 어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예, 특별히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13만 명 정도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공무원 숫자를 보면은 예. 타구, 서구나 부평구, 남동구에 비해서 굉장히 공무원들이 그 상대해야 하는 주민 수가 그 상당히 낮은 것으로 예. 돼 있는 군데, 그렇다면 좀 행정력을 발휘해서 예, 예. 좀 이런 예산이 누수가 되고 엉뚱한 데로 흘러나가는 것 잘 잡아서, 네. 이것이 여러 군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 이것만 잘 잡아도 예. 많은 사람들이, 거기 구민들이 또 혜택을 볼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구 구민이 제보해 주신 그 중구 환경미화원들의 난방비 미스테리, 저희는 충분히 증빙 자료를 제공을 했고요.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관계기관의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다음 꼭지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구청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중구의 그 유명하죠, 송월동 동화마을. 네. 네, 동화마을. 지금 우리가 백드럼에 있는 사진도 동화마을에 있는 초콜릿 체험관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근데 저 건물이 소유가 중구청입니다. 근데 저 중구청이 저 건물을 임대를 놨어요. 임대를 받은 분이 송월동 동화마을 협동조합인데, 문제는 이 협동조합이 저 건물을 다른 업체에다가 다시 임대를 주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홍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이 동화마을 협동조합이 예, 예. 2015년도 예. 이제 그
7월 달에 네. 이렇게 발족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임대를 받은 걸로 돼 있는데 네. 4년이니까 예. 2020년 8월까지 아마 네. 30일까지 돼 있는데 그 하다가 자기들이 자체 사업을 하다가 예.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2017년도에 예. 그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말씀하신 대로 세 개 업체, 세 개 사람한테, 세 분한테 예. 그를 재임대를 놓은 거죠. 네. 근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부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네. 임대를 할 수 없게 돼 있고 또 그 계약서에도 네. 그 재임대, 예. 전대를 할 수 없도록 네. 아주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긴 했네요. 그렇죠. 이제 불법으로 네. 재임대, 전대네요. 예, 그렇죠. 할 수 없는 건데, 하여튼 전대가 됐습니다. 들어온 곳이 보니까 체험관, 그리고 커피숍, 음식점 것이 나왔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협동조합이 공유재산 대부분 연간 2,579만 원인데. 이 업체들로부터 보증금도 많이 받았어요. 한 9,500 받고 월세도 한 260만 원씩 받았는데 문제는 이 불법 전대했던 사실을 구에서 알게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 알게 된 거죠. 그게 지난해 한 4월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네. 네네. 추정을 4월로 하는데 그 이후에 구에서는 그냥 놔두게 되면 공무원도 직무유기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게 네. 공유재산법, 예. 공유재산법에는 네네. 매년 1회 이상 네. 임대한, 네. 대부한 예. 그런 공유재산의 실태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실태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변경했다든가 예. 아니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예. 그리고 혹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재임대, 전대를 했을 경우 예. 이런 거가 발견되면은 네. 즉시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즉시 조치를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그렇죠. 해지 요건이 되는 불법 것이죠. 전대한 업체들은 퇴거시키고 이런 조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쉽지 않을 테니까 퇴거라는 게 왜냐하면 이분들도 보증금 내고 쓰고 이러고 있었으니까 이 고민을 나름대로 구해서 했겠죠. 담당 부서 얘기입니다. 하다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때도 법률 자문을 받은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서. 그래서 4월부터 이게 안 됩니다. 퇴거를 요청하고 안 되면 법을 할 수 있는 명도 소송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담당 부서에선 했었다라는 소문이 구청 주변에선 파다합니다. 했는데 이게 오늘 이 시점까지 사실 명도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알는 거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거거든요. 근데 요 부분에서 더 소문이 더 확산되고 있는데 중간에 한 지난해 9월쯤에 이런 저간의 사정이 어느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또 되기도 해요. 그렇죠. 예. 네. 작년도 말에. 네. 그렇게 되면 보도가 됐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입장은 더 바빠졌을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해지죠. 네, 예.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나왔던 소문은 그래서 이거를 본인들이 그걸 껴안고 있지는 않고 분명히 윗선에다 보고를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도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게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것이 두 번째 우리 지역 주민이 제보해 주신 제보 내용입니다. 누군가 이거를 막고 있는 거 아니었느냐 이겁니다. 공무원은 정당한 업무 집행을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윗선에서 누군가 개입해서 이걸 사실상 막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제보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거기 세 사람이 네네. 그 업체가 있었고 나머지 2개 업체는 퇴거를 했는데 네. 한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한 사람과 나머지 2사람 차이는 뭐냐?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담당 공무원도 네. 본인의 책임을 이렇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의 법적 조치를 해야죠. 예. 보통 이렇게 명도 소송을 하게 되면 전에는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됐든 구민의 재산이고 구의 입장에서는 또 특히 담당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저걸 빨리 정상화시켜서 다시 수입선을 찾아서 돌려서 유지하는 것이 구 재정에도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해명을 듣기 위해서 우리 담당 부서하고 제가 연락을 취했는데 원론적인 입장뿐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홍 대표님 여기 좀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네. 첫 번째 변명은 1년 이상 이렇게 공공재산 건물을 불법 점유해서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 다른 지자체도 많이 있다.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보통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이 예, 예. 토지하고 건물 부분이 있습니다. 네. 토지 부분에 그 대부한 거에 대해서는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 적치물이 있거나 예. 이것 때문에 뭐 거기에 뭐 약간 폐기물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를 처리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비용도 네.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건물의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저기도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취재 생활을 현장에서 좀 그래도 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례를 흔치 않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거의 못 본 것 같다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여튼 1년 이상 넘게 공유재산 건물을 점유하는 곳은 많이 있다. 흔한 일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취재를 하는 이유는 이 구의 공유재산 건물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결국은 구에 손실을 주고 있는데 이거를 막는 특정한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에서는 즉답은 회피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의 경우에 네. 전차인, 네. 전대를 받은 전차인들에 대해서는 뭐 그분도 이제 본인이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법률적인 자문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전혀 대항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리라는 게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뭐 보통의 경우는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경우인데 네. 뭐 믿는 구석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적극될 만한 것도 예. 또 뭔가 이렇게 예. 뭐 압력을 받았거나 네. 또 이분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예. 않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이제 변호사를 만나고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1년 2개월 시간 동안 계속 소문에 소문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는 저는 담당 공무원들은 분명히 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퇴거 명령, 퇴거 행정 명령, 명도소송 얘기가 돌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분들의 어떤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막은 분이 누군가 있다면 그분이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네. 그 기한을 해서 네.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네. 예. 물론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 깝깝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보증금도 넣고. 근데 그 부분은 그 협동조합하고 민사를 통해서 다퉈야 될 사항이지 구의 재산을 놓고 부딪힐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거기 계약을 할 때는 네. 뭐 이렇게 등기부등본이라든가 네, 네. 건물 관리대장이라든가 이걸 다 예. 받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것이 그 거기에 명의자가 중구로 돼 있으면 네. 중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뭐 동아마을 협동조합이 있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본인의 책임 부분이 계약자들만의 충분히 책임이 있다. 그렇게 예, 보는 예.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중구와 관련된 공교롭게도 중구와 이렇게 두 건의 그 제보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건의 우리 민원 제보를 바탕으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뉴스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